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를 공부했었는데요. 좀 크게 해서 한번 볼까요? 성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물리변화가 되겠고요. 성질이 변한다면 화학변화가 되겠죠. 공부할 때는 두 개 다 공부하지만 공부하고 나서는 하나만 기억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학변화를 보면 변하는 경우에 화학변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색이 변한다든지 음식이 상태, 즉 상하는 변화라든지 아니면 냄새가 나는, 상하면 냄새가 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는 것, 즉 연소하는 것,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을 탄다 또는 연소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었던 앙금이 생기거나 없었던 기체가 생기거나 또는 가열 또는 폭죽에 의해서 없었던 불꽃이 생기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리 변화도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간다면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볼까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 확산,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용해는 녹는 것이고요. 설탕, 설탕물, 그리고 상태가 변하는 것,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상태 변화라고 했는데 모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틀기 쉬운 것으로는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물질로 변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드라이 아이스도 CO2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CO2이죠.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화학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 이라고 적으시고요. 화학 변화를 통해 화학 변화를 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을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또는 반응 물질이라고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이 일어난 후의 물질을 생성물 또는 생성물질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간단한 옆에 있는 걸 보신다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는데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는데 이 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변화겠죠. 성질이 변하니까 무슨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화학 변화이겠죠. 자, 그러면 화학 변화를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로 변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반응이 일어나기 전인 수소와 산소를 가리켜서 반응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난 후 물을 가리켜서 생성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색이 좀 굵은데요. 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살표 전해를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화살표 후 생성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것을 조금 과학적으로 보시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경우라면 물이 수소와 산소가 되는 반응인데
다른 물질로 변했으니 성질이 변했으니 역시 화학 변화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물이 수소와 산소로 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두 개로 되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는 나누어진다, 분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전기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물의 전기 분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화학 반응, 반응물, 생성물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에 빛이나 열이 발생한다. 자, 앞에서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할 때 배웠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메테인이 연소하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산소와 결합하는 건데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빛과 열을 낼 때 연소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되었죠. 성질이 변했습니다. 화학 변화죠. 빛과 열이 발생하는데 화학 반응에서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금속과 산이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되는 변화는 성질이 변하니 새로운 물질이 되니 화학 변화이고요. 이런 경우에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체가 발생한다. 자, 세 번째는 앙금을 생성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여 흰색의 염화은 앙금을 생성한다. 자,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이다. 앙금을 생성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서의 특징, 변화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뒤쪽에 화학 반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색과 냄새 또는 굵기의 변화가 생긴다. 단풍이 든다든지 음식이 상한다든지 부패한다든지 냄새가 나겠죠? 도자기를 섞으면 물리 변화이지만 유약을 발라서 가열하면 전혀 새로운 도자기, 단단한 도자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색과 냄새, 굵기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미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서 화학 변화의 특징을 다시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배열. 자, 이 원자의 배열이 바로 물질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문장으로 전부 쓸 필요 없죠? 변하지 않는다. 원자의 배열은 변한다 또는 달라진다. 즉 처음 물질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원자의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질이 변한다, 즉 뭐죠?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래쪽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이 뭔지 중요하지는 않죠.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산소와 만나는 거죠. 산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빛과 열을 내면서 빠르게 산화하는 경우에 우리는 연소라고 이야기해 주죠.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형으로 되어 있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보면서 원자의 배열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의 그림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인데요. 가운데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탄소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1개에 수소가 4개 결합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모두 몇 개가 있죠? 모두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산소가 되는데요. 기체는 항상 손을 꼭 붙잡고 다닙니다. 그래서 O2라고 표시를 해주죠. 자, 근데 이런 산소 덩어리가 모두 몇 개 있느냐 하면 4개가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 물질은 자, 하얀색은 수소라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하얀색은 수소, 붉은색은 산소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결합되어 있네요. 수증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은 검은색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탄소라고 했고 붉은색은 산소라고 했으니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결합된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1개, 2개가 있겠네요. 그러면 2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요. 그러면 4H2O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원자 모형을 하나하나씩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메테인이 연소, 즉 산소와 결합을 하여 반응하여 뭐가 되는 걸까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 옆에다가 적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자, 연소라고 하는 건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이니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뭐가 생기는 거죠?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수증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배열과 종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나오게 해서 연소 반응 전에는 탄소, 검은색이 탄소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하얀색이 뭐라고요? 수소. 그리고 산소와 결합하는 거라고 했죠. 산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난 후에 자, 검은색 뭐죠? 탄소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 다음에 붉은색 산소. 여기다 동일하게 적게요. 그 다음에 하얀색 수소가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그리고 반응 후에 반응물, 생성물. 반응하기 전에
종류는 탄소, 수소, 산소가 있었는데 반응이 일어난 후에도 탄소, 수소, 산소, 즉 종류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요. 좀 요거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보고.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응하기 전에 탄소 한번 볼까요? 한 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수소는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었고요.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 후에는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볼게요. 검은색이 탄소 하나, 두 개. 수소는요, 하얀색이었었죠? 하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일곱, 여덟 개. 자, 그 다음에 산소는요, 붉은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 그러면 개수도 탄소가 2개에서 2개 변하지 않았고요. 수소도 8개에서 8개 변하지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수소가 6개가 아니라 모두 몇 개죠? 8개입니다.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 5, 6, 7, 8개, 8개죠. 자, 수소도 8개에서 8개 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8개에서 8개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학 변화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화학 변화. 자, 화학 반응.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만 바뀐다? 배열만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질이 바뀐다. 조금 어려운 것을 볼까요? 분자가 바뀐다. 입자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겹지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화학 변화, 화학 반응.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원자의 배열, 즉 성질이 바뀐다. 분자가 바뀐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A하고 B하고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C하고 D하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하고 나니 A하고 C하고가 이렇게 친구가 되었고 B하고 D하고가 이렇게 친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반응 물질이 되겠죠? 반응하기 전.
자, 그리고 요거는 생성물질이 되겠죠. 생성물질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응하기 전에 A가 있었고요, B가 있었고, C가 있었고, D가 있었습니다. 한 개. 반응한 후에도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D가 있겠죠. 한 개.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같다라는 이야기죠. 동일하다는. 자, 하지만 뭘까요? A하고 B하고 배열되어 있었고 C하고 D가 배열되어 있었는데 그 배열이 달라진 것이죠. A는 C하고 배열하고 있고 결합하고 있고 B는 D하고 결합하고 있는 거죠.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배열이 달라졌으니 성질이 달라진 것이고 새로운 물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자, 원자의 배열은 변하죠. 원자의 종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자의 분자의 배열 이런 거 조금 그냥 문장 단어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데 물질의 성질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물질의 종류도 변하죠. 전부 다 X로 표시했으니까 헷갈리겠네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뭐다고요? 원자의 종류와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뭐만 달라진다고요? 원자의 배열은 변한다. 자, 원자의 배열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성질이라고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분자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연소하는 것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소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이다. 빠르게 결합하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빛과 열이 발생하는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마그네슘이 연소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 이와 같은 연소 반응은 화학 반응이고 이때 원자에 뭐가 바뀐다고요? 배열이 변하여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끙끙대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질문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한번 질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